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연방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최근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동영상 내용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1명의 현직 의원과 4명의 당선자가 서명한 이 서한에는 지난 선거일 밤 테이블 밑에 15,000개에서 18,000개의 투표용지를 넣은 가방을 숨겨두고 개표 참관인과 기자를 모두 내보낸 뒤 불법으로 사기 투표용지로 보이는 것을 투표 개수기에 채워놓은 것이 동영상에 담겨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아주 국무장관 사무실은 검찰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연방법에 따라 이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기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내년 1월 5일 연방 상원 결선 투표에서 불법 및 무효 유권자를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리기 위해 법무장관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라바마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 모 브룩스가 오는 14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룩스 의원은 어제 퍽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선거 도둑질이라고 말했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는 합법적인 시민들만 투표했다면 트럼프가 상당히 많은 선거인단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룩스 의원은 의회가 주에서 제출한 선거인을 수락할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헌법이 준 임무이자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를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최소 각 한 명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국무부는 최근 문제가 된 스테이트팜 아레나 개표 현장에서 왜 참관인들이 모두 빠져나갔는지 조사 중이라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주 선거 관계자들은 동영상이 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보관하기 위해 여행 가방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개표가 잠깐 멈추기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재개됐다는 것입니다. 브래드 래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의 대변인인 월터 존스는 에폭타임스에 스캔이 끝나기 전에 정당 측 참관인이 떠난 이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떠났던 참관인들은 진술서에 감독관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나 일을 그만두고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돌아오라고 외쳤다며 개표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1시경 급히 되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개표하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비밀 개표 동영상의 충격이 전국을 발칵 뒤집은 가운데 조지아주 국무부가 정당 참관인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행보를 보여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7시 조지아주 남단에 위치한 발도스타에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선 선거에 주민들이 투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어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조지아주를 방문해 데이빗 퍼듀와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어제 방문은 11월 3일 총선 이후 두 번째였습니다. 한편 존 오서프 후보와 라파엘 워녹 후보는 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서프와 퍼듀가 오차 범인의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워녹 후보가 레플러 의원보다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패사디나 지역 한인교회인 추수반석교회와 추수국제선교회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하급 법원에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주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가톨릭과 유대교 회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이은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우선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추수반석교회는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 효력 중단 가처분 소송을 연방지법에 냈다가 기각됐고 지난 10월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가 패소한 바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환송심 조치로 집회의 자유를 되찾게 될 전망입니다. 안재호 목사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다른 일반 업소들과 같은 것으로 취급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조지아주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공화당원들에게 연방상원 결선 투표에 모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선 선거가 조작됐다고 거짓 주장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대선 승자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펜스 부통령은 모든 합법적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며 모든 불법 투표가 폐기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거의 무결성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무인 우주선인 창어 5호가 달 표면에 도착해 중국 국기인 오송홍기를 꽂고 달의 토양과 암석 샘플을 싣고 지구로 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어 5호가 출발 전에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달 표면 위에 꽂혀진 오송홍기와 흙을 채취하기 위해 드릴로 달 표면을 뚫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중국 탐사선이 달에 착륙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국기를 달에 꽂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어 5호가 성공적으로 귀환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 번째로 달에서 샘플 채취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메이저리그 소속 30개 구단들이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고등법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구단들은 모든 위험에 대해 보험을 가입했지만 코로나19가 해당 사항이 아니라며 보험사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법정 소송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7월에 뒤늦게 개막했고 60경기만 치르는 등 경기 횟수도 줄인 데다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면서 티켓, 각종 상품, 후원금, 주차비 등 여러모로 수입이 줄어들어 약 30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자회사인 주가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 연관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조처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 8개 중국 기업의 주가지수 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삭제 대상에는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익비전, 중국 철도건설공사, 중국 위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삭제 대상이 된 8개 기업 모두 미 국방부가 중국 공산당 군부기업으로 분류한 리스트에 오른 회사들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소말리아에 주둔하는 미군 700명 전원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CNN은 이번 조치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말리아는 주로 알카에다 대책의 거점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조처가 대응 태세를 조정하기는 하지만 미국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이 소말리아에 걸맞는 테러 대책을 실행할 능력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과 관련한 경고와 징후를 조기에 수집해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조지아주를 방문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발도스타라는 곳으로 와서 이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과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의 선거 유세, 지지 연설을 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지지도 하겠지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부정선거였다. 불법 투표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연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퍼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존 오소프 후보를 상대로 해서 아주 힘겨운 거의 막상막하의 승부를 지금 겨루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레플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파엘 워녹 후보를 만났는데 이 워녹 목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지금 센 상대를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워녹 후보 같은 경우에 52%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반해서 레플러 의원 같은 경우에는 45%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무려 7% 정도의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워녹 목사 같은 경우에는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었던 에베네셀 교회, 지금 더 킹 센터가 바로 있는 그 곳입니다. 이 에베네셀 교회의 담임 목사를 현재 맡고 있기도 하고, 이미 이전부터 그 스테이시 에브람스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영리 유권자 단체죠. 더 뉴 조지아 프로젝트라는 그 유권자 단체의 대표를 1년간이나 역임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유권자 운동, 이 선거에 정치 활동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이 문제에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뭐 지미 카터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이 워녹 후보들을 다 지지하고 나서서 전 민주당 전체가 다 이 워녹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레플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힘든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레플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요. 조지아주 공화당 내에서도
래플러 의원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갑자기 어느 날 임시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을 해서 임명직으로 지금 상원의원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제가 상원의원직을 맡겠습니다라고 이력서를 집어넣었는데 그중에서 딱 래플러 의원을 점 찍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더그 콜린스라는 연방 하원의원을 상원의원 자리에 앉히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리고 래플러 의원을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 배경에 래플러 의원이 억만장자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화당 내에서도 조지아주 공화당 내에서도 이 래플러 의원한테 상원의원 자리를 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캠프 주지사를 향해서 너 자꾸 이런 자리를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매관매직, 돈 받고 이런 자리 주면 안 된다라고 공격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래플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전체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대방은 세고 본인은 지지 기반이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래플러 의원과 같이 공화당 내에서 경쟁을 했던 더그 콜린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있는 더그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이 본인이 비록 이번에 선거에서 졌지만 래플러 의원 돕겠다. 래플러 의원의 그 재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래플러 의원이 당선되게 하도록 자기가 선거 캠프에서 직접 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래플러 의원을 공격했던 다른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도 지금 다 조용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기고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래플러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 노력, 지지 공세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이다. 아주 튼튼하게 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워낙 지금 센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그리고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의 워녹 후보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달리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금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조지아에 오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지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부정투표다 하고 지금 불복하고 반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상원 선거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연방 상원 후보들에게 있어서 이 대통령의 지지라는 것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공화당 인사들의 힘을 같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공화당원들이 결집해서 대통령의 후원을 해주는,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공화당원들이 해주길 바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들 선거의 당선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화당원들이 어떻게든 상원의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투표 현장에 나오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화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게끔 지금 재선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선거가 중요한 것이 됐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성으로 보면은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들 중에서 공화당 의원이 50명 이거 확정돼 있는 상태죠. 내년부터 시작하는 다음 회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 30명 확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6명이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50대 46인데 그런데 이 무당파 그러니까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상원 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2명이 항상 진보 진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을 48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수 진영 50명인데 진보 진영 48명. 나머지 두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조지아 결선 투표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2명이 현재는 둘 다 공화당인데 그래서 52대 48 이런 구조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둘 다 자리를 뺏어가게 되면 50대 50, 그러니까 보수 진영 대 진보 진영이 50대 50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50대 50 표결이 나왔을 경우에 상원에서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가지느냐? 부통령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때 만약에 그러니까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하고 아주 극한 대립이 이루어져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부통령이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통령, 백악관,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이죠. 백악관 민주당이 쥐고
그다음에 하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더 많죠. 그리고 상원까지 이렇게 잡게 되면은 전체 입법부와 행정부를 전부 다 민주당에서 잡게 되는 이런 구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도 건드릴 수 있죠. 코트 패킹이라는 걸 통해서 대법원 구조를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가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공화당이 목숨을 걸고 여기는 마지막 사선이다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절호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성이 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는 게요. 상원을 놓치게 되니까 비록 백악관과 하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상원에서 계속 블락킹을 당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반쪽짜리 정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항상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꼭 얻어야 되겠다, 이 자리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합법적인 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카운트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적인 투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색출해내서 이거는 다 지워버려야 한다.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기사를 내던, 뭐 AP 통신이 뭐라고 기사를 내던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요. 자, 선거인단 수 확보했으니까 바이든이 승리를 확정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기사들은 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예년 같았으면은 그런 것들이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올해는 특수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시가 됐고 많은 증인들이 증거를 들고 나와서 이거 부정이 있었습니다라고 지금 다 털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6개 주 에서 온갖 종류의 소송들이 지금 다 법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아직 법정 소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각됐다라는 기사들을 자꾸 보시니까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소송이 더 추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항소에서 더 올라가고 있고 더 높은 상위 법정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선거인단이 다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선거인단을 각 주에서 다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쉬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쉬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쉬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알라바마주의 모 브룩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어르신이신데 이분이 어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서 저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는 챌린지, 도전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저항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이 선거인단 투표를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느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주에서 선거인단 명단을 결정을 하죠. 자, 우리 주에서는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이긴 주에서는 민주당 쪽에 선거인단 명단을 보내줄 것이고 트럼프가 이긴 주에서는 공화당 쪽에 선거인단 명부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부를 보내온 것을 최종 심리하는 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이 의회에서는 이 선거인단 명단을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 대해서 반대가 없이 후보자 중에 진 쪽이 내가 졌다라고 승복 연설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의회에서 이런 거 검토하지 않죠.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게 돼 있는데 올해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인 것이죠. 후보자가 절대 나 지지 않았다, 내가 이겼다라고 거꾸로 양쪽 후보가 지금 다 서로가 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연방의회에서 각 주에서 보내온 선거인단을 놓고 이걸 수락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것이 수락이 되면 선거인단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거절되면 선거인단 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선거인단 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수정헌법 12조가 발동이 되죠. 수정헌법 12조에 의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은 연방 하원에서, 부통령은 연방 상원에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방 의원들이 나 선거인단 거부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 브룩스 이 알라바마주에 있는 연방 하원 의원이 그렇게 딱 발표하고 나오니까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죠. 브룩스 의원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발동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원에서 1명 그리고 상원에서 1명 각 연방의회에서도요. 상원 1명 하원 1명씩의 최소한 의원들이 나 이의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어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원에서 모 브룩스 의원이 그걸 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연방 상원에서 그러면 이의 있습니다 누가 하겠느냐? 아직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50명이 넘는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당연히 1명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의 있습니다가 하원에서 1명, 상원에서 1명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정식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선거인단 명단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겠죠. 물론 폴리티코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공화당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원이 워낙 민주당이 꽉 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호락호락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상원은 공화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수락은 안 되더라도 자동 거부는 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입니다. 수락되지 않으면 결국엔 자동 거부가 되는 것이죠. 거부권으로 통과가 되진 않더라도 수락하지 않으니까 끝내 상원에서 수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론으로 가게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전부터 이야기됐던 시나리오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정선거 정황들 이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중에서도 이제 스모킹건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는데 그중에 어제 하나가 이제 터졌습니다. 터진 게 풀턴 카운티에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참관인들 다 정당 참관인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내일 아침 8시 반에 오세요. 다 돌려보내놓고 그리고 밤 11시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조지아주 국무부는 그거 정상적인 개표였다라고 자꾸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 가방에 있던 거 원래 투표 보관하고 있던 거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개표한 것이 사람들 다 무조건 보낸 거 아니었고 수도관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던 거지 아예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오라고까지 얘기했던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시간이 되고 이거 뭐 지금 수도관 문제 해결이 됐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개표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죠. 참관인들은 언제 돌아왔느냐? 새벽 1시에 돌아왔습니다. 이 참관인들이 새벽 1시에 그 늦은 시간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연락을 받은 거예요. 지금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니네들 왜 집에 갔냐? 지금 저쪽에서 개표하고 있다. 빨리 가봐라.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새벽 1시에 달려 나와 봤더니 개표하고 있었더라 이거죠. 양쪽의 얘기가 다른 겁니다. 지금 참관인들은 분명히 나가라고 했고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와라. 8시 반이라는 숫자가 일반적으로 쉽게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8시 반까지 나와라. 그 얘기 듣고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당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집에 가라고 얘기한 사람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네들은 수도관 터져가지고 나가 있으라고 얘기했던 것뿐이고 그게 정리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관인들이 있어야지 개표를 할 수만 있다라는 것은 오해다. 참관인 없어도 자기네들 개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 공화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관인 없이 개표하는 것은 주 헌법을 어긴 거다. 위법 행위였다. 그러니까 참관인 없이 개표된 건 다 무효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느냐 이렇게 지금 진실 게임을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야 이건 뭐 진짜 악랄해도 보통 악랄한 게 아닌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 브룩스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뿔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공개 서한을 하나 만듭니다. 연방 법무장관한테 공개 서한 하나 만듭니다. 이거 조지아주 국무부한테 일 맡겨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조지아주 국무부한테 일을 맡기고 정상적으로 좀 처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오히려 자기네들 식구들 감싸가지고 막 감추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정상적인 일이 안 되겠다. 그래서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한테 연방 법무장관 자격으로 직권으로 이거 조사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공개 서한에 서명을 한 연방 하원이 21명,
현직 하원이 21명,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공화당계 연방 하원 4명, 그래서 모두 25명이 이 공개 서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공개 서한 내용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조지아주 국무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그러면서 나옵니다. Operation New Voter Registration. 그러니까 이거 비영리 단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유권자 등록을 하는 작전, 뭐 이런 식의 비영리 단체인데, 이 비영리 단체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대학생들한테, 이 어린 대학생들한테 주소를 변경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묘한 기회가 있죠. 왜냐하면 집을 떠나니까.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에 이사가서 지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기 거주지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 주소지는 어디입니다라고 이 허위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불법이지만, 불법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근데 이런 불법을 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Operation New Voter Registration. 이거는 조지아주 국무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Vote Forward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사망한 사람을 유권자 등록 신청을 했던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아니, 왜 죽은 사람을 갖다 유권자 등록 신청을 왜 한 걸까요? 네. 그 다음에 아메리카 보츠하고 뉴 조지아 프로젝트라는 두 단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 다 스테이시 아브라함스가 만든 단체입니다. 스테이시 아브라함스는 지금 조지아를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뒤바꾸는 그런 그 블루 웨이브를 일으키겠다라는 운동을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근데 아메리카 보츠 그리고 뉴 조지아 프로젝트라는 두 팀을 만들어서 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은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하고 있지만 이 두 단체 다 스테이시 아브람스가 초기에 설립을 주도했던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권자 신청하라고 신청서를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지아주에서 벌어지는 투표인데 왜 지금 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지아주의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왜 타주 사람들한테 보내주냐 이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전에 조지아주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조지아주 정부의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타주에 있는데 타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지아주의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를 받은 사람이 이거 봐라, 나 바이든 좋아하는데 바이든 도와줘야 되겠네. 이거 봐라, 나 트럼프 지지자인데 트럼프한테 한 표라도 더 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거 굉장히 불손한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부재자 투표 용지 신청서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죠. 하면 국무부에서는 사인 대조해 보니까 본인이 신청한 거네. 그리고 부재자 투표 용지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한 거니까. 타주에 샀는데 불법이죠. 주 국무부에서 이거 이제 알아낸 겁니다. 자, 이런 활동이 내년 1월 5일에 있는 연방상원 결선 투표를 위해서만 이런 활동을 했겠느냐? 아니면 지난 11월 3일 날 있었던 총선거에서도 이런 활동을 미리 했겠느냐? 대답은 빤하죠. 이런 일들이 이거는 연방에서 조사해서 나온 게 아니라 주 국무부에서 감찰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주 국무부가 이런 비리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조지아주 국무부는 계속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들 감싸돌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화가 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모 브룩스 연방 하원 의원이 지금 다른 의원들 25명의 하원 의원들과 함께 연방 법무장관한테 지금 서한을 보낸 겁니다. 당장 당신이 조사해라. 연방 차원에서 조사를 해라.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일종의 그런 감찰권이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임시명령, 특별명령 이런 것들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방 검찰이나 혹은 FBI 이런 수사 요원들이 이런 불법 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혹은 색출해내기 위해서 수사 활동을 시작하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발동을 해가지고 조지아주 상황 좀 예의주시해라, 제대로 좀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어떤 결과가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인 교회가 게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처음엔 계속 기각되고 패소 판정을 받았다가
계속 항소하고 해서 결국 연방 대법원에 가서는 이제 승소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뉴욕에서 벌어졌던 일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을 제한을 하고 특히 실내 모임을 제한을 하면서 종교 집회도 집회니까 결국 모임을 자제해라, 가지지 마라. 이제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마치 이제 대통령의 행정명령하고 그 주 안에서는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일단 집회 모이지 마라. 더군다나 그 이유가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모이지 마라라고 제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겠고 그 CDC의 위생지침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집회 자체를 가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들이 반발한 이유죠. 교회만 반발한 게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도 반발했고 시나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캐톨릭하고 이제 유대교 시나고가 회당이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거는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승소를 하게 되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개신교에서 한 거지만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건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원고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연방 항소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교회 모임은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CDC 행정 지침을 지켜라라는 식의 이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수정헌법 제1조입니다.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물론 이제 헌법 1조에는 언론의 자유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지금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화가 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시위하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그죠? 길거리에 다 쌓아 나와가지고 사회적 거리니 뭐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위하겠다고 몰려나오는 사람들은 저건 집회의 자유 인정해주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그거는 바이러스 퍼지니까 인정 안 해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형평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행정명령을 내려서 강하게 조치를 할 거면은 공평하게 하든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추수반석교회의 안재호 목사라는 분이 어제 그 뉴스맥스에 출연을 했는데요.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다른 일반 업소들, 뭐 술집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일반 업소들하고 같이 취급받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종교단체와 일반 상행위를 하는 업소하고의 구분이 없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몰지각한 막말로 이야기하면 무식한 행정조치가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식당에 대한 제약을 할 때에도 실내 영업이 안 된다 그러면 실외 영업은 허락해 주겠다거나 투고는 된다 혹은 배달 주문은 가능하다 이런 식의 숨통을 틀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평성을 따지고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5개 집회는 괜찮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모임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무식한 행정명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한 겁니다. 소송 제기하고 기각당하고 패소하고 또 항소하고 또 패소하고 또 항소하고 왜 죄 없는 국민들이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진보 진영이 공산당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 사회주의 국가들 보고 있지만 그것을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싸잡아서 옛날에 좌파다 이런 식으로 색깔론으로 싸잡아서 공격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아주 디테일한 항상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놓치는 것들이 상당히 본인들에게 해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빤히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무식한 거고요. 알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쁜 거죠. 이러나 저러나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술집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다운 품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다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무작정 앉아가지고 그냥 밥부터 먹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을 지금 스스로 사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 있지 않습니까? 구제 사업에 애쓰는 교회의 모습, 사랑을 전파하려고 애쓰는 교회의 모습, 어떤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모든 교회의 지침을 내려서 우리 예배를 일단 멈춥시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을 합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감리교회들이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죠. 바이러스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이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뿐만이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 예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집회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험 충분히 해온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통제하지 않아도 교회 스스로가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술집 다루듯이 그렇게 다뤄버린 것은 이건 정말 잘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대법원의 명령들이 많은 교회들한테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드린 대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인정해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허락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교회라면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애써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회의 자세, 임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양쪽 다 본인들이 해야 될 본연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해 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을 억누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교회와 행정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 모두에 다 해당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예, 오늘 12월 5일은요, 한국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된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외우고 다녔는데 우리는 민족 중흥 역사에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줄줄줄 다 외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포된 날이 1968년 12월 5일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누가 이 문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그렇게 느낍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입니다. 오늘이 12월 5일이어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참 내일 저녁에는요, 애틀랜타 한인교회 음악협의회에서 매년 12월 첫째 일요일에 개최하고 있는 메시아 음악회가 열립니다. 메시아 연주회에는 매년 이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음악인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합창도 하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를 해왔는데 올해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합창단을 세우지를 못했다고 하고요. 대신에 악기만, 오케스트라도 이제 현악과 피아노만 해서 간소하게 준비를 해서 연주회를 한다고 합니다. 1부는 메시아 중에서 한 7곡을 발췌해 연주하고 2부에서는 귀에 익숙하신 그런 성가곡들을 연주하겠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하면서 이제 밖에 나오지 마시고 연말 모임 같은 거 좀 자제하십시오라는 보건당국의 당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연말인데 우리가 막년에 한번 못한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만 가지실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편안하게 음악 듣자 하는 시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음악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